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라고 하죠. 72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그날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에서 혼자 살고 있는 순자 할머니는 비교적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3년째, 외롭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 가족과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며느리 지연이와는 별다른 갈등 없이 지내왔습니다. 29살의 지연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꽤나 괜찮은 며느리였어요. 시어머니에게 높임말도 잘 쓰고 명절이나 생신 때면 빠짐없이 안부를 묻곤 했죠. 그런데 그날 평범했던 목요일 오후에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가 급하게 외출 준비를 하더니 아이 학원 데리러 간다며 서둘러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거실 소파 위에 휴대폰을 깜빡 두고 간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던 중 휴대폰에서 울리는 알림 소리를 들었죠.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 했습니다. 다른 사람 휴대폰을 함부로 보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연달아 울리는 알림 소리가 너무 요란해서 혹시 급한 일이라도 생겨서 연락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살짝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그 순간 순자 할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카톡 알림창에는 시월드 고발방이라는 단톡방 이름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 미리 보기 메시지가 할머니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시어머니 또 시작했네 유유. 진짜 답답해 죽겠음. 순자 할머니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시월드 고발방이라니.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라는 말이 지연이가 자신을 지칭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호기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싶은 충동처럼 그 단톡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만 갔죠. 잠시 망설이던 할머니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다행히 지연이는 화면 잠금을 해놓지 않았어요. 카톡 알림을 누르자 곧바로 단톡방이 열렸죠. 그리고 그 순간 순자 할머니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월드 고발방. 참여자는 총 6명의 며느리들이었어요. 대화방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시어머니들의 갑질과 꼰대질을 고발하고 서로 위로받는 공간. 할머니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스크롤을 위로 올려보니 지연이가 올린 메시지들이 줄줄이 나타났어요. 우리 시어머니 진짜 답답해 죽겠어. 맨날 옛날 얘기만 하고 요리도 짜기만 하고 손주 봐달라고 맨날 부탁하는데 솔직히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음 키읔키읔키읔. 순자 할머니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죽기를 바란다고요? 그동안 지연이에게 정성껏 해준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이 돌봐달라고 부탁받으면 기꺼이 해줬고 맛있는 음식 해달라고 하면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며느리에게는 짜증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며느리들의 댓글도 가관이었습니다. 키읔키읔키읔 공감 완전 공감. 우리 시어머니는 더해. 내가 살 빼라고 맨날 그러는데 본인은 돼지 같으면서 키읔키읔. 시어머니들 다 거기서 거기야. 꼰대 DNA가 있나봐 키읔키읔키읔.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휴대폰을 소파에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죠.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며느리가 웃으며 어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진심이라고 믿었는데 정성껏 만든 음식을 맛있다고 할 때마다 기뻐했는데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 할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어요. 지연이가 또 어떤 말을 했을까? 자신에 대해 또 어떤 험담을 늘어놓았을까?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대화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볼수록 충격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 다 짜서 몰래 버리고 배달 음식 시켜 먹음 키읔키읔키읔. 어머니께서 손수 끓여준 미역국도 버렸다는 거예요? 생신상에 정성껏 차려준 음식들도 다 쓰레기통에 들어갔다는 말인가요? 순자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노와 서러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동안 며느리를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이 헛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이가 돌아온 거예요. 할머니는 재빨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지연이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죠. 하지만 이제 순자 할머니에게는 그 목소리가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아, 그래. 학원은 잘 다녀왔고, 네, 아이가 오늘 칭찬받았다고 좋아하네요. 지연이는 여전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마음을 이제 알고 있었죠. 다음 장에서는 할머니가 며느리의 위선적인 모습을 더욱 자세히 관찰하게 되는데요. 과연 할머니는 이 충격적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의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그 잔인한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 있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지연이가 벌써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제가 미역국 끓여놨으니까 드세요.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에게는 그 목소리가 마치 가면을 쓴 연기처럼 들렸죠. 어제 단톡방에서 본 그 메시지가 떠올랐거든요.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 다 짜서 몰래 버린다던 그 말이요. 그래, 고맙다. 할머니는 애써 평온한 척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죠. 이 아이가 지금 내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건가? 정말로 내가 끓여준 미역국을 버렸던 건가? 지연이가 차려준 아침상에 앉으며 할머니는 며느리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다정해 보였지만 이제는 그 미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니, 미역국 맛이 어때요? 간이 적당한가요? 지연이가 관심 있는 듯 물어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가 자신을 챙겨준다며 기뻐했을 텐데 이제는 그 말조차 의심스러웠죠. 응, 맛있다. 할머니는 짧게 대답하며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 아이가 내 음식을 맛없다고 생각하는 걸까? 정말 몰래 버리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던 걸까? 아침을 먹고 나서 지연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할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며느리의 행동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지연이가 할머니가 거의 다 먹지 못한 미역국을 하수구에 바로 버리는 거였어요. 다른 음식들도 마찬가지였죠. 할머니가 정성껏 담아놓은 깍두기며 멸치볶음도 모두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단톡방에서 본 그 말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정말로 자신이 만든 음식을 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지연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마 또 그 단톡방에서 온 메시지인 것 같았어요. 지연이는 휴대폰을 확인하며 피식 웃었죠. 그리고 뭔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또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시어머니가 생선구이 해줬는데 비린내 나서 못 먹겠더라 유유. 그래서 치킨 시켜 먹었음 키읔키읔키읔. 아 그리고 시어머니가 손주 봐달라고. 맨날 떠넘기는데 진짜 스트레스. 내가 왜 남편 엄마 놀이 상대까지 해야 함? 순자 할머니는 눈을 의심했어요. 어제 정성껏 구운 고등어 구이를 비린내 난다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주를 돌봐달라는 부탁도 떠넘기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말인가요? 할머니는 더 스크롤을 올려봤습니다. 그러자 더욱 가슴 아픈 메시지들이 나타났죠. 우리 시어머니 생신상에 돈 몇만 원짜리 선물만 했는데 뭔 대단한 거라도 해준 것처럼 설쳐댔음. 솔직히 창피함 키읔키읔키읔. 시어머니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며느리 자랑 개쩌는데 나는 시어머니 자랑할 게 하나도 없음. 그냥 빨리 늙어서 조용히 지내면 좋겠어.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난 생신 때 지연이가 사준 작은 화분을 받고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르는데 그 마음을 창피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며느리 자랑을 했던 것도 지연이에게는 부담이었던 모양이네요. 할머니는 그저 자랑스러운 며느리를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을 뿐인데 다른 며느리들의 댓글도 잔인했어요. 키읔키읔키읔 우리 시어머니도 그래. 맨날 며느리 자랑 남발하는데 정작 며느리 마음은 모르면서 시어머니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야. 우리 기분은 생각도 안 함.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죠. 그동안 며느리를 얼마나 아꼈는데 아플 때는 병원에 데려다주고 바쁠 때는 아이를 봐주고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며느리였는데 그런데 그 모든 정성이 며느리에게는 귀찮고 부담스러운 일이었다니. 바로 그때 지연이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는 할머니에게 다가와 앉으며 여전히 밝은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이라도 하시는 게 어때요? 제가 같이 나가드릴까요? 평소라면 며느리의 이런 제안에 기뻐했을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울 뿐이었죠. 아니다, 괜찮다. 너는 할 일 하거라. 할머니의 차갑게 변한 목소리에 지연이가 살짝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평상시의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죠. 그래도 몸조리 잘하세요. 제가 점심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쓰게 웃었어요. 맛있는 점심이라고 해서 기대했다가는 또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걸 보게 될 텐데. 그날 하루 종일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새로운 시각으로 봤습니다. 웃으며 말을 걸 때도, 음식을 차려줄 때도,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할 때도 모든 것이 가식적으로 보였어요. 진심이 아닌 의무감으로 하는 행동처럼 느껴졌죠. 저녁 무렵 지연이가 또 휴대폰을 보며 웃었어요. 할머니는 이제 그 웃음의 의미를 알고 있었죠. 분명 또 단톡방에서 시어머니 험담을 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거겠구나.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순자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았으니 이제는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따져 물으면 며느리는 분명 발뺌을 할 거예요. 그냥 스트레스 받을 때 한 푸념이라고 하겠죠. 할머니에게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죠. 다음 장에서는 할머니가 본격적으로 며느리를 관찰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할머니는 어떤 방법으로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더 파악하게 될까요? 그 충격적인 발견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 지연이 앞에서 완벽하게 평상시와 같은 모습을 연기했어요. 마치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거든요. 어머니, 오늘 제가 갈비찜 해드릴게요. 어머니가 좋아하시잖아요. 지연이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을 때 할머니는 속으로 쓰게 웃었어요. 단톡방에서 시어머니 음식이 짜다고 험담했던 그 입으로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그래, 고맙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라. 할머니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했죠. 어차피 만들어봤자 쓰레기통에 버릴 거면서 지연이는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이어갔어요. 할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며 안부를 묻고 아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한다며 안아달라고 부탁하고 심지어 할머니 옷을 사드리겠다고 제안하기까지 했죠. 예전 같았으면 이런 며느리의 모습에 감동받았을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가식으로 보였거든요. 그날 오후 지연이가 정말로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정성껏 고기를 재우고 야채를 썰어서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게 완성했어요. 어머니 맛보세요. 어떠세요? 지연이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한 젓가락 집어먹고는 고개를 끄덕였죠. 맛있구나. 정성이 들어갔어.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음식도 결국은 쓰레기통으로 갈 거라는 걸. 며느리가 진심으로 자신을 위해 요리한 게 아니라는 것도. 과연 할머니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가 설거지를 하면서 남은 갈비찜을 하수구에 버리는 걸 봤거든요. 심지어 맛있다고 칭찬까지 받았던 음식을. 순자 할머니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부터 할머니는 본격적인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 뒤에서 어떤 표정을 짓는지, 휴대폰으로 누구와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할머니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며느리의 모든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틀 뒤 할머니는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지연이가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니야, 진짜 답답해 죽겠어. 시어머니가 맨날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귀찮아서 미치겠다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할머니가 알던 그 다정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짜증과 불평으로 가득한 목소리였죠. 그래, 나도 그 단톡방 들어가서 스트레스 풀고 있어. 거기서 다들 공감해 주니까.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어요. 진짜 시어머니들은 왜 다 똑같은지 모르겠어. 자기 중심적이고 옛날식이고. 솔직히 빨리 혼자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할머니의 주먹이 떨렸어요.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면 왜 겉으로는 그렇게 다정하게 구는 거죠? 며느리는 계속해서 할머니 험담을 늘어놓았어요. 요리도 맛없고 말도 많고 간섭도 심하다고. 심지어 친구들과 만날 때도 시어머니 흉을 본다고 당당하게 말했죠. 할머니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조용히 자리를 피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지연이는 여전히 완벽한 연기를 했어요.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혹시 어디 아픈 곳은 없으시고요? 할머니는 그 가식적인 관심에 속으로 치를 떨었어요. 몇 시간 전에 친구한테 전화로 자신을 그렇게 욕했던 입으로 괜찮다. 너는 피곤하지 않니? 아니에요, 전혀요. 어머니 모시는 게 제일 기쁜 일인걸요. 지연이의 그 말에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순자 할머니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런 위선적인 며느리를 어떻게 혼내줘야 할까? 단순히 따져 물으면 분명 발뺌하고 변명할 게 뻔했어요. 그냥 스트레스 받을 때 한 말이라고 진심이 아니었다고 둘러댈 거거든요. 할머니에게 필요한 건 확실한 증거였어요. 며느리가 변명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고 충격적인 증거 말이죠. 그리고 그 증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법도 생각해야 했어요. 복수를 결심한 순자 할머니에게 가장 큰 문제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며느리 지연이의 휴대폰 속 단톡방이 결정적인 증거인 건 분명했지만 그걸 어떻게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72세 할머니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할머니의 학습 능력은 놀라웠습니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지연이의 휴대폰 비밀번호였어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평소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죠. 휴대폰을 볼 때마다 어떤 숫자를 누르는지, 혹시 생일이나 기념일을 쓰는 건 아닌지,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세심하게 지켜봤어요. 이틀째 되는 날 기회가 왔습니다. 지연이가 휴대폰 화면을 켜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순간을 할머니가 옆에서 목격한 거예요. 아들의 생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숫자를 마음속으로 여러 번 되뇌며 기억했어요. 그 다음 문제는 스마트폰 조작법이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캡처라는 게 무엇인지도 몰랐거든요. 할머니는 아무도 모르게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어요. 스마트폰 사용법, 스크린샷 찍는 방법, 사진 저장하는 방법까지. 처음에는 손가락이 잘 안 따라줬어요. 화면을 누르는 것도 서툴고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도 헷갈렸죠. 하지만 며느리를 혼내겠다는 일념으로 계속 연습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지연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할머니는 조용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924를 입력했어요. 다행히 화면이 열렸죠. 할머니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카톡 앱을 눌러서 시월드 고발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생신상에 돈 몇만 원짜리 선물만 했는데 뭔 대단한 거라도 해준 것처럼 설쳐댔음. 솔직히 창피함 키읔키읔키읔. 할머니는 그 메시지를 보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지난 생신 때 지연이가 사준 작은 화분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걸 창피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더 스크롤을 내려보니 더욱 가슴 아픈 내용들이 나왔어요. 시어머니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며느리 자랑 개쩌는데 나는 시어머니 자랑할 게 하나도 없음. 그냥 빨리 늙어서 조용히 지내면 좋겠어. 할머니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친구들에게 며느리 자랑을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했다는 말인가요? 할머니는 재빨리 그 화면을 캡처했어요. 처음에는 버튼을 잘못 눌러서 실패했지만 몇 번 시도 끝에 성공했죠. 우리의 돌잔치 때 시어머니가 와서 다 망침. 애 엄마인 내가 주인공이어야 하는데 할머니가 설쳐댐. 이 메시지를 본 순간 할머니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손주 돌잔치에서 할머니가 기뻐하는 게 그렇게 방해가 됐다는 건가요? 할머니는 그날부터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지연이가 샤워할 때, 잠깐 외출할 때,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까지 기회가 될 때마다 휴대폰을 확인하고 캡처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할머니의 실력도 늘었습니다. 캡처하는 것도 능숙해지고 사진을 저장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죠.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휴대폰에는 지연이의 험담 메시지들이 수십 장씩 쌓여갔어요.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 진짜 맛없어서 못 먹겠음.
몰래 버리고 배달 음식 시켜 먹는데 들킬까봐 조마조마함 키읔키읔키읔. 어제 시어머니가 내 육아법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솔직히 꼰대 같아서 짜증남. 네 아들이나 잘 키워놓지. 매일매일 새로운 험담이 올라왔어요. 할머니의 요리, 성격, 말투, 행동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조롱하고 욕했죠. 한 달이 지날 무렵 할머니는 수십 장의 캡처 화면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날짜별로 분류하고 내용별로 카테고리를 나누고 특히 심한 욕설이나 모욕적인 내용은 따로 표시해뒀죠. 할머니의 정리 능력은 놀라웠어요. 평생 살림을 해오면서 키운 체계적인 성격이 발휘된 거죠. 며느리가 자신을 얼마나 무시하고 조롱했는지가 한눈에 보이도록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어요. 며느리가 아무리 발뺌해도 이걸 보면 할 말이 없을 거였죠. 그런데 이 증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단순히 따져 물으면 효과가 떨어질 것 같았어요. 더 극적이고 충격적인 방법이 필요했죠. 할머니는 며칠 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벽한 계획을 떠올렸어요. 한 달여간의 치밀한 증거 수집을 마친 순자 할머니.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복수의 D-데이를 정하는 것이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며느리의 가면을 벗겨낼 것인가. 할머니는 며칠 밤을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죠. 그러던 중 완벽한 기회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아들 민수의 35번째 생일이었어요. 보름 뒤면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할머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아들 생일처럼 화목해야 할 자리에서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폭로한다면 그 충격은 배가 될 테니까요. 더욱이 지연이의 친정 부모님도 참석 예정이었어요. 시댁뿐만 아니라 친정 앞에서까지 창피를 당하게 되는 거죠. 며느리야, 내가 나한테 준 모욕감을 이제 내가 고스란히 느껴보거라. 할머니는 그날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수집한 캡처 화면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근처 문구점에 가서 컬러 프린터로 모든 화면을 출력했죠. 할머니에게는 생소한 일이었지만 복수를 위해서라면 뭐든 배울 수 있었어요. 사장님, 이걸 컬러로 인쇄해 주세요. 네, 할머니. 몇 장이나 되세요? 한 50장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문구점 사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할머니는 태연하게 기다렸어요. 복수를 위한 무기를 만드는 중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는 출력한 자료들을 날짜 순으로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작은 포스트잇을 붙여서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적어뒀어요. 시어머니 죽었으면 좋겠다는 발언. 시어머니 음식 버린다는 고백. 돌잔치에서 할머니 험담. 생신 선물 조롱하는 내용.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할머니의 분노는 더욱 커져갔어요. 이 모든 것들이 며느리의 진짜 마음이었다니. 특히 충격적인 내용들은 형광펜으로 표시까지 해뒀죠.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한눈에 들어오도록 말이에요. 준비가 끝나갈 무렵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민수 오빠 생일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음식 준비 다 할게요.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제 할머니에게는 그 모든 것이 가식으로 들렸죠. 아니다, 내가 다 준비하겠다. 우리 며느리 평소에 나를 얼마나 잘해주는지 오늘 모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다. 할머니의 의미심장한 말에 지연이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 네. 그럼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너는 그냥 예쁘게 앉아있기만 하면 돼. 오늘 주인공은 너니까. 지연이는 할머니의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어요.
평소 할머니가 자신을 아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할머니는 더욱 섬뜩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예쁜 선물 상자를 하나 샀어요. 핑크색 리본까지 달린 정말 고급스러워 보이는 상자였죠. 그 안에 정리한 캡처 출력물들을 가지런히 넣어뒀습니다. 마치 정말 소중한 선물인 것처럼 상자 맨 위에는 특별한 메모를 올려뒀어요. 우리 사랑하는 며느리 지연이에게 당신이 시어머니에 대해 얼마나 진심인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확인하고 싶어서 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메모를 쓰면서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생일 이틀 전부터는 집 안 곳곳을 말끔히 정리했습니다. 마치 정말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는 것처럼 거실 테이블도 깨끗이 닦고 예쁜 꽃까지 사다가 꽂아뒀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칼날이 날카롭게 갈려져 있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할머니는 내일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여러 번 그려봤습니다. 지연이가 선물 상자를 열었을 때의 표정, 가족들이 그 내용을 봤을 때의 반응, 그리고 며느리가 변명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드디어 운명의 그날이 밝았습니다. 아들 민수의 35번째 생일. 순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몸단장을 했어요. 가장 고급스러운 한복을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올렸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거야. 오후 2시쯤부터 가족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아들 민수가 먼저 왔고 곧이어 며느리 지연이와 손주도 함께 왔어요. 그리고 지연이의 친정 부모님까지. 총 6명이 거실에 모여 앉았죠. 어머니, 오늘 정말 고우시네요. 특별한 날이라 그런지 더 젊어 보이세요. 지연이가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그 칭찬조차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죠. 고맙다 얘야. 너도 오늘 정말 예쁘구나.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욱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지연이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죠. 우리 지연이가 얼마나 효부인지 모르겠어요. 항상 제 마음을 너무 잘 헤아려 주거든요. 지연이는 할머니의 과도한 칭찬에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죠. 어머니, 제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아니야, 정말이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했는데 이제 확실히 알 것 같구나. 할머니의 의미심장한 말에 가족들이 모두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들 모여 앉아 있으니 정말 보기 좋네요. 오늘 모든 분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그러면서 미리 준비해둔 핑크색 리본이 달린 고급스러운 상자를 꺼냈어요. 지연아, 이건 너를 위한 특별한 선물이야. 평소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준비했단다. 상자를 받아든 지연이의 얼굴에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여 선물을 준비했다니.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어서 열어보렴. 모든 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할머니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에 지연이는 조심스럽게 리본을 풀기 시작했어요. 가족들도 모두 관심 있게 지켜봤죠. 상자 뚜껑이 열리는 순간 지연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두툼한 종이 뭉치가 들어있었고 맨 위에는 선명한 컬러 출력물이 보였거든요. 그것은 다름 아닌 단톡방 캡처 화면이었어요. 그것도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형광펜으로 크게 표시되어 있었죠. 우리 시어머니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음 키읔키읔키읔. 그 순간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연이는 그 글자를 보고 숨이 막히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연아, 뭐야 이게? 남편 민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죠. 하지만 지연이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떨려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며느리가 친구들과 나눈 진짜 대화입니다. 제가 돌아가기를 바라고 제 음식을 몰래 버리고 저를 창피하다고 하는 이 아이가 바로 여러분이 효부라고 칭찬하던 며느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휩싸였어요. 지현이의 친정 부모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할머니는 계속해서 종이들을 하나씩 꺼내며 며느리의 이중적 모습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이건 제 생신 선물을 조롱한 내용이고, 이건 손주 돌잔치에서 저를 험담한 거고, 이것은 제가 해준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자랑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증거를 볼 때마다 가족들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어요. 특히 지현이의 친정 부모는 딸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봤죠. 지연이는 결국 참을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어요. 이건 농담이었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 친구들한테 푸념한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냉정하게 대답했죠. 농담으로 시어머니가 죽기를 바란다고. 농담으로 내 음식을 버린다고. 그럼 내가 나한테 했던 그 다정한 말들도 다 농담이었겠구나. 그 순간 거실의 모든 사람들이 지연이를 비난하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없었죠. 할머니의 폭탄 선언 이후 거실은 마치 시한폭탄이 터진 듯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연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건 정말 농담이었어요.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 그냥.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할머니는 더 많은 증거들을 꺼내들었거든요. 여기 더 있다. 내가 돌잔치에서 나를 험담한 내용. 시어머니가 와서 다 망쳤다고 했지? 캡처 화면을 보여주자. 지연이의 친정 어머니가 딸을 노려봤어요. 지연아, 이게 정말 내가 한 말이냐?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길래? 엄마, 그게 아니라. 지연이가 친정 어머니에게 애원하듯 말했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준비한 자료들을 차례대로 공개했죠. 이건 내 요리를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내용이고, 이건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 말이야. 농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세하고 구체적이지 않니? 가족들은 각각의 증거를 볼 때마다 점점 더 경악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아들 민수는 아내를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봤죠. 지혜야,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이런 말을 친구들한테 하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평소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아들이었거든요. 여보, 정말 그냥 농담이었어. 내가 엄마를 미워한 적은 없어.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농담으로 하기에는 너무 심한 말들이야. 특히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은. 이건 농담이 아니라 저주잖아. 거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싸늘해졌습니다. 지현이의 친정아버지도 딸을 향해 실망스러운 시선을 보냈어요. 지연아,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지. 우리가 너를 잘못 키웠나 보구나. 친정 부모까지 등을 돌리자 지연이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죠. 할머니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캡처 화면이었어요. 이건 엊그제 올린 글이야. 시어머니 때문에 우울증 걸릴 것 같다.
빨리 요양원이라도 보내고 싶다고 했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들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요양원이라고?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고. 민수의 목소리는 분두와 배신감으로 떨렸죠.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였던 그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여보, 그건 정말 그냥 변명하려던 지연이를 향해 할머니가 마지막 일가를 날렸어요. 얘야, 이제 그만 변명해라. 내가 나한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알았으니까.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앞으로는 가면을 쓰지 마라. 진심이 아닌 말로 나를 속이지 말고. 지연이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결국 무릎을 꿇고 할머니 앞에 엎드렸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냉정했어요. 용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겠구나. 그날 생일잔치는 그렇게 최악의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지현이의 친정 부모는 딸에게 실망한 채 돌아갔고 아들 민수도 아내를 차갑게 대했어요. 며느리는 완전히 가족들로부터 고립됐죠. 자신이 뿌린 씨앗을 고스란히 거두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그 충격적인 생일잔치가 있은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이는 그동안 한 번도 순자 할머니에게 연락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핑계를 댈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 민수도 아내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었죠. 심지어 아이까지 엄마의 변화를 눈치채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지연이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후회했습니다. 할머니의 그 서늘한 눈빛, 가족들의 실망스러운 표정,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들. 정말 나는 왜 그런 말들을 했을까? 할머니가 나한테 해준 모든 일들이 이제야 진짜 고마운 마음으로 느껴졌어요. 결국 지연이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현관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죠. 할머니가 문을 열었을 때 지연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철없고 나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할머니는 말없이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살도 빠지고 눈도 푹 꺼져 있었죠.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모든 일들을 이제야 제대로 알겠어요. 정말로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셨는데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귀찮아하기까지 했어요. 지현이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후회로 떨었습니다. 할머니도 그 마음이 가짜가 아님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일어나거라. 이렇게 밖에서 무릎 꿇고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본다. 할머니가 지연이를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거실에 앉은 며느리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죠. 어머니, 저 단톡방도 나갔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다 사과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였던 마음의 응어리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얘야, 나도 내가 그런 마음이었다는 걸 알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른다. 내가 뭘 잘못했나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웠어. 할머니의 솔직한 마음을 들은 지연이는 더욱 죄송스러워했어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다 제가 철없고 이기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는 정말 완벽한 시어머니세요. 그날부터 지연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심으로 할머니를 모시기 시작했어요. 단톡방에서 험담하는 대신 할머니와 직접 대화하며 소통했죠.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정성껏 만들어 드릴게요. 지연이가 만든 음식을 받아든 할머니는 이제 의심하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이의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효심이었죠. 할머니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요리하며 인생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손주 육아에 대한 조언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도 그때 너무 심하게 했나 싶어서 후회하기도 했어.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지연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때 혼내주셔서 감사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철없는 며느리로 살았을 거예요. 남편 민수도 두 사람의 화해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가족의 진정한 화합을 처음으로 느끼는 순간이었죠. 이제 시월드 고발방 사건은 우리 가족에게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게 해준 사건이죠. 며느리는 이제 단톡방 대신 할머니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택했고, 할머니도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됐어요. 그 후로 우리 가족에게는 더 이상 오해와 갈등이 없었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가끔 지연이가 말하곤 해요. 그때 어머니가 저를 혼내주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후회했을 거라고. 그리고 할머니도 대답하죠. 때로는 이런 아픈 과정을 거쳐야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 법이라고. 지금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화목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며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거든요. 이것이 바로 순자 할머니의 똑똑한 복수가 가져온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었습니다.